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2일 화요일 밤 8시 12분입니다. 오늘 드디어 어떤 제가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다 충족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선물이 362를 붕괴시켰다던가, 풋옵션이 특정 자리를 지지하고 돌파 한착했다던가, 고버스가 뭐 특정 자리를 지지했다던가, 인버스가 특정 자리를 지지했다던가, 코스닥 선물이 특정 자리를 붕괴시켰다던가 하는 모습들이 일제히 다 나타났어요. 베팅하면 됩니다. 베팅하면 되는데 이제 뭐 이런 질문이나 뭐 약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리플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냐면요. 예를 들면은 선물은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들은 선물 순매수로 전환됐다. 동시호가에. 야, 이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나와야지. 선물 매수로 나오면 이거 되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매매 기준은 한 가지나 두 가지로 굉장히 간편하게 이렇게 줄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주가라는 게 결정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가가 결정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뭐 예를 들면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뭐 실업률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뭐 심지어 뭐 날씨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기도 하죠.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뭐라고 하고, 뭐 미국에서 뭐라고 하고, 이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녹아져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이 다양한 지표들을 전부 다 고려하실 수도 있어요.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기준이라는 게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적다면은 판단을 내리는 게 아주 쉽겠죠, 그죠? 아주 쉬울 건데, 근데 이 기준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예를 들어서 이 지표하고 이 지표는 매수를 외치는데 이 지표하고 이 지표는 매도를 외치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 오랫동안 이 시장을 봐온 제 결론은 그래요.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어떤 내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거나 뭐 어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오직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준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요.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순수하게 차트에서 보여주는 이 주가 어떤 지지와 저항만 확인하고서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아니다, 나는 뭐 여기에 환율도 봐야 되고 이것도 보고 또 그 누구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이 같이 동반이 되면 매수할 거야, 매도할 거야 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죠? 사람이 심리적인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아예 기계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거면은 이 주식의 가격만 이 기준을 딱 하나로 놓고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심리에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상승 쪽으로 강한데 근데 오늘 362가 붕괴됐다고 해서 무섭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하면. 근데 아무튼 362라는 어떤 기준을 어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하나 잡아 놓으면은 어쨌든 아주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우스 클릭이 좀 더 매끄러워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여러분들께 기준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뭐 362라든가 아니면 뭐 2880원이네 이런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오늘 뭐 외국인이 선물이 좀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저의 해석 기준을 넣은 거죠. 뭐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더라도 얘네가 진짜 올릴 생각이 있고 진짜 위쪽으로 진짜 주식 시장을 계속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면 오늘 362를 안 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 가격 자체가 기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는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답을 뭐 찾아가시는 그죠? 알아서 찾아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그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362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좀 보면 되긴 되는데
이 디테일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자리, 예를 들어서 진짜 360이라는 자리가 제가 진짜 이 지지와 저항을 정말 잘 잡아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 오늘 장대 양봉을 오늘 장대 음봉으로 깼잖아요. 깨고 나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 번 정도 더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냥 밀릴 수도 있어요. 그냥 밀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어딘가 다시 한번 올라왔다 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결과적으로 또 다시 돌파 한착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라인을 제대로 잡긴 잡았다면은 이 라인은 분명히 최소 한 번 확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 뭐 2번이나 3번 가량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360이 깨긴 깼으니까 뭘 할 수 있지만은 뭐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씩 분봉 단위를 조금씩 기다려 봤다가 이렇게 뭐 한두 번 올라오는 이런 타이밍이나 뭐 그런 때를 노리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좀 디테일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붕괴됐으면 그냥 붕괴됐으면 인버스 따라 들어가고 다시 돌파 한착해서 위쪽으로 가면 인버스 버리고, 솔직히 뭐 이런 과정 이렇게 디테일 뭐 자세하게 뭐 두 번을 확인하고 뭐 이게 빠졌다가 뭐 다시 올라가면서 뭐 몇 번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 저는 솔직히 좀 별로 그렇게 보는 거를 깝깝하게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런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저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종가상 360이 붕괴됐어? 베팅해. 이렇게 해버리고 360이 그냥 뭐 어디 놀러 댕기다가 360이 돌파 한착했다. 에이 그럼 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편인데, 아무튼 이런 게 솔직히 별로 효율성이나 이런 면은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수익률 극대화 차원에서는 이런 건 어쨌든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뭐 조금 더 나은 평단가 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앉아 계시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분봉 자세히 보면서 올라올 때 뭐 인버스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360이라는 중요한 자리가 붕괴됐는데, 오늘 하루 이제 장대 음봉 한 번에 붕괴를 시키긴 한 건데, 여기서 뭐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더 확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마음 먹으시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래쪽으로 쏟아졌잖아요, 그죠?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선물 차트를 보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게 언제였죠? 12월 4일 날 12월 초에 올라왔던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360이 내일도 다시 360이 돌파 한착을 도전했는데 또 밀린다. 그래서 362가 이제 완전히 저항으로 인식되고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밀린다라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겠죠. 무려 한 2주 가까이? 2주 더 됐나요? 그죠? 거의 2주 가까이 여기에다 무거운 저항을 만들어 놓은 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이를 자세히 보시면 갭도 안 만들어 놨어요. 갭도 뭐 거의 없이, 이렇게 아무튼 쭉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쨌든 붕괴는 시켰지만은 아마 내일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설마 얘가 한 번에 뭐 확인도 안 하고 주르륵 죽이겠어? 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360이 한두 번 정도 터치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 지금 이 디테일은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고, 이런 제 얘기는 듣지 말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디테일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분봉 보면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제 얘가 이렇게 362가 확실히 저항으로 좀 이 자리가 인식이 된다라면은 여기가 그죠?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면서 한 달 동안 뭐 거의 2주 3주 동안 넘지 못한 무거운 저항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거래량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상승으로 다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그죠? 네. 일단 하락 보시는 분들 걱정을 일단 한시름 좀 덜어 놓은 게 된 모양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인버스 차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인버스 그림상 어디를 돌파 한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버스 차트 아마 뭐 이것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4,565원 정도, 4,560원인가 65원 정도 자리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여기 다시 65원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버벅하다가 이걸 붕괴시키니까 아래쪽으로 빠졌었죠. 레벨 다운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65원이라는 자리를 돌파 한착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보시다시피 일단 약간 턱걸이 느낌이 좀 나긴 나지만 일단 돌파 한착 해줬기 때문에 뭐 코스닥 시장도 내일 65원, 뭐 60원, 4,560원 자리를 붕괴시키지만 않는다면은 뭐 계속 위쪽으로 인버스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하방과 관련된 상품들이 일제히 어떤 단기 저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뭐 코스닥 인버스건 뭐 아니면은 뭐 곧버스가 됐건 간에 뭐 원달러 환율이 됐건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자리가 어떤 역사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단기적인 무슨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일단 알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지금까지로서는 뭐 확인된 건 없으니까 일단 그 인버스 단기 바닥, 지수 단기 고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일단 뭐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인버스들의 역사적인 저점일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뭐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니까 단기 저점, 뭐 인버스들의 단기 저점, 뭐 지수의 단기 고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일단은 뭐 역사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뭐 이평선적인 측면에서 봐도 뭐 아무튼 뭐 21선 정도 오늘 붕괴시켰으니까 한 번 정도 꿈틀할 수 있겠죠. 다시 21선 위쪽으로 올리려는 시도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힘이 없으면 다음번에 뭐다?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61선 여기 있는데 61선이 지금 현재 335 정도에 있는데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21선 테스트하고 밀리면은 300 뭐 거의 뭐 340부근까지 내려오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 드렸고, 뭐 환율 여러분들 잘 올라오고 있죠. 예,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거 매집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렸고, 아무튼 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무슨 이야기를 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그죠? 뭐 보시다시피 이거는 1103원 지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1103원 일단 돌파 한착했고,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은 어떤 라인들이 있으면요, 어떤 라인들이 있으면 이 라인을 일단 이 라인 위로 전부 다 이렇게 머리를 일단 들이밀었어요. 들이밀어서 내일 물론 모릅니다. 내일 뭐 곧바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뭐 한번 말씀드리는 건 보통 이런 자리는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톡톡 터치하면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믿고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지력 확인할 때 조금씩 매수 한번 잡아보셔서 위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한국장은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장 여기쯤에서 끝내고, 뭐 보시다시피 수급은 이제 계속 그죠? 계속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 개인들만 매수하는 거고. 미국장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지지와 저항 확인하세요 라는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죠? 지지와 저항 3665 하도 얘기해드려서 뭐 이제 까먹지도 않는데, S&P 3665 붕괴시키는지 여부. 근데 지금 3690 가까이 됐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젯밤에 개파락으로 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이 갭을 만들어 놨죠. 여기 S&P인데 S&P 지수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갭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 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갭 정도는 어떻게든 좀 메꾸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직 그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글쎄요, 좀 인버스 잡고 이러기가 뭐 조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다. 본격적으로 뭐 어떤 3665라든가 뭐 나스닥 12451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고 깔아 뭉개고 있으면은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어젯밤에 한번 폭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미국장 어떤 하락 배팅을 해보기는 조금 좀 애매할 수 있다. 아직까지 어제 하락한 거 이 정도로는 상승시 눌림일 가능성도 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그래서 미국장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한국장은 이제 어쨌든 기준이 생겼으니까 천천히 뭐 또 해보시면 되겠죠. 예. 뭐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실 거면은 좀 이제 자신감 있게 좀 세게 해보시라. 지금 월봉 볼린저 밴드 밖에 있다죠. 지금 월봉 볼린저 밴드 밖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월봉 볼린저 밴드 한 번씩 켜서 보세요. 코스피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다 볼린저 밴드 밖에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밖에서 베팅하는 굉장히 어떤 몇 안 되는 진짜 몇 안 되는 그런 찬스일 수 있기 때문에 할 거면은 떨지 마시고 강하게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보다 보니까 그 유럽 같은 데는 조금씩 반등하긴 반등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개파라 그러죠.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갭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갭 만들어 놓으면은 글쎄요, 뭐 물론 이거 안 메꿀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좀 갭이 있으면 좀 그래도 좀 괜히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괜히 이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다시 밀려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갭이 있으니까 이 갭은 메꿔야 되지. 뭐 갭은 언젠가 메꾸니까 뭐 갭을 뭐 이렇게 기본에 올라왔다 이렇게 다시 메꾸는 이런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갭 메꾸면서 다시 이렇게 쳐올릴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아직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이게 그 지금 미국장이나 이 유럽장이나 이 갭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좀 깨름직합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한국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참 깔끔해요. 한국은 보시면 갭이 없어요. 한국은 갭 같은 거 별로 안 만들고 차분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정말 장중에 갭이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봉으로 승부를 봤거든요. 아무튼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갭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또 갭 상승해서 이렇게 또 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미국장 하락 배팅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죠? 좀 더 기다려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그 언제나 중요한 환율 보겠습니다. 예, 위안화 하루에 한 번씩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죠. 위안화가 아직 6.55를 아직 그 돌파 한착하지 못했어요. 6.55를 돌파 한착해야 됩니다. 이 고시환율 기준으로 해서 6.55를 빨리 돌파 한착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직 돌파 한착하지 못했죠. 이거 돌파 한착해야지 됩니다. 그죠? 참고로 원화는 이미 넘어간 거죠. 원화는 이와 비슷한 자리가 얼마라고 말씀드렸다. 역외 환율에서 보면 1100원, 1100원 자리를 보시다시피 오늘 돌파 한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원화 같은 경우는 더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아직 돌파 한착해야 되는 자리를 완전히 돌파 한착하지는 못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역외 환율이라고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이게 종목 코드가 다른데요. 그죠? 역외 환율은 조금 더 약하긴 약한데 역외 환율도 그렇게 모양이 다르진 않습니다. 뭐 CNH 종목 코드가 USD CNH인데 이거는 역외 환율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역외 환율도 뭐 아무튼 중국 위안화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얘는 그죠? 얘도 지금 자리를 빨리 돌파 한착해야 돼요. 6.53 여기를 빨리 돌파 한착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돌파 한착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난해한 모습이다. 아무튼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위안화가 쌍바닥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 이 정도 이야기는 드릴 수가 있겠죠. 요거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달러 여러분도 오늘 밤에 또 계속 이렇게 상승 마감하는지 이런 여부 단기 저점 나올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3거래일 동안 일단 어딜 지켰죠. 어딜 지키고 나서 일단 상승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으니까 단기 저점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큰 그림에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환율하고 주식하고 약간 지금 최근 몇 달간에 이렇게 좀 어떤 디커플링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11월, 12월 폭등하면서 커플링이 많이 됐다. 그죠? 커플링이 많이 됐다라는 거는 방향성하고 정도하고 둘 다 방향성과 어디까지 극으로 치닫았냐라는 얼마나의 부분, 그 정도, 그것까지 둘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커플링이 좀 된 상황입니다. 주식은 볼린저 밴드 이렇게 있으면 볼린저 밴드 위쪽으로 이렇게 월봉이 뚫고 나가 있고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월봉 볼린저 밴드가 대충 이쯤 지나갈 텐데 이렇게 월봉 볼린저 밴드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이고 환율이고 둘 다 아주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더 진행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벤트들도 거의 끝났죠. 이벤트들도 거의 끝나가고 아침에 어떤 분이 하나 지적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그거 깜빡하고 있었는데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미국 상원 의원도 선출을 하고 미국 의원 상원 하원 아마 둘 다 할 거예요. 그죠? 상원 하원 의원 선출하는데 의원 선출하면서 민주당의 상원 갖고 갈 수 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부분 깜빡하고 이야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그리고 공화당은 하원은 민주당이 먹었고 상원은 공화당이 먹었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이번에 선거 결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주목을 그 부분도 잊지 않고 보시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밤인가 이제 표결한다라는 얘기 나와 있거든요. 부양책 말씀드리는 건데, 부양책 표결 오늘 밤인가 한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밤쯤 그 뉴스 나오는지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웬만한 이슈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이제 상원, 하원, 의원 그 정해지는 거 그거 하나 정도 말고는 이제 백신도 개발됐고, 뭐 코로나 변종도 나왔고, 뭐 대선 얼추 다 끝났고, FOMC 끝났고, 테슬라 S&P 편입됐고, 뭐 이제 올해는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심지어 만기일도 끝났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그죠?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코스피가 360일을 붕괴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그다지 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미국장이 만약에 오늘도, 지금 현재는 이제 저녁 8시 반인데, 만약에 오늘도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해 버린다면은 또 그림 끔찍해지겠죠. 뭘 하락 마감한다라는 게 아니고, 얘가 하락 마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무려 뭐 3거래일이 아니고 4거래일 이상 어딜 넘지 못하고 밀린 꼴이 되겠죠. 그런 모습들. 만약에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해 버린다면은 또 어제 음봉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서, 그죠? 그럼 딱 나스닥 보시면 아시겠죠. 이 정도로 올라 버리면 어제 나온 음봉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또 4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했다가 아니고 오늘 상승 마감해 버리면은 4거래일 동안 기간 조정이 또 돼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뭐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미국장 아직 뭔가 베팅할 만한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아무튼 어제 갭상승하면서 좀 모양이 좀 더러워져 가지고요. 이제 제 능력 밖이에요. 이제 뭐 제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좀 차분차분하게 올랐어야 되는데 갭으로 빵 떴다가 윗골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저도 이제 아무튼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뭐 기다려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